자, 사실 여기를 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내용들의 통계를 이산 확률 분포부터 시작해서 쭉 달려온 거야. 바로 추정입니다. 추정. 모평균의 추정. 그러니까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제 모 집단에 대한 단서를 가지고 표본 평균이라는 변수에 따른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한 거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표본을 조사해서 그걸 역으로 추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모집단의 성질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것 중에 일부를 추출하죠, 표본들을. 그래서 이게 표본을 조사를 해. 그래서 이제 모집단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추측, 즉 추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어느 고등학교 여학생들의 키를 조사했어. 그래서 이제 100명의 학생을 추출했대. 고등학교 여학생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100명만 추출을 해서 조사를 한 거야. 그랬더니 평균이 167이었고 표준 편차가 5였대요. 그럼 실제 이 여고생들의 평균, 전체 집단의 평균이 167일까? 라고 물어보면은 어떻게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 알 수가 없는 거지. 정확하게 답변을 못해. 그래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아, 그러면은 혹시 평균이 이렇게 범위에 산정되어서 나타나면 어때?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표본에 해당되는 평균을 가지고 전체 집단의 평균이 한 여기 사이에 있을까? 라고 물어보면은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정확하게 맞아, 아니야 라고 대답하기 어렵잖아.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확률적으로 수치화를 나타내서 네 말이 한 50% 맞을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 50%라는 수치를 좀 더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범위를 좀 늘려버리면 되죠. 그러면 한 80%. 이걸 이제 100%에 가깝게 가져가려면 여기를 엄청 늘리면 돼요. 140에서 190. 니네 학교 여자애들 평균 키가 140에서 190 사이에 있어? 그럴걸요? 그럴걸요? 거의 대부분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나타내고, 이때 이 범위 자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신뢰 구간이라고 부르고요. 그때 나오는 확률의 값을 신뢰도라고 합니다.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을 이용하여 모집단의 성질을 추측하는 것을 추정이라고 하고, 추정이 옳을 확률을 신뢰도라고 하는 거야. 추정한 값이 존재하는 구간을 우리가 신뢰 구간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모평균에 따른 신뢰 구간에 대한 조사를 좀 해볼게요. 모집단이 이렇게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어. 크기가 n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하면 표본 평균 x반은 정규 분포인 얘를 따르겠죠.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고요. 이때 우리가 이제 확률 변수 z 표준화를 시키는 과정 안에서 이런 식으로 식을 바꿔 쓸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이제 모집단 x가 정규 분포를 따르잖아. m, 시그마 제곱. 여기서 표본의 크기가 n인 표본 평균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그때 평균 이거는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표본 평균을 통한 표준화를 시키면은 루트 n분의 시그마분의 x바 마이너스 m 이렇게 이제 바꿔서 계산을 해왔지? 되지?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 예를 통해 가지고 이 모집단에 대한 평균을 지금부터 추정을 할 거야. 근데 여기 이제 신뢰도가 95%인 경우,
99%인 경우에 실내 구간에 따른 이 모평균의 범위가 어디 안에 들어가 있는지를 역으로 한번 추적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보세요. Z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표준 정규 분포 표에 따른 계산의 결과가 Z가 1.96, 마이너스 1.96에서 1.96까지가 딱 0.95야. 지금 뭔 얘기냐면은 표준 정규 분포 곡선에서 여기가 이제 0이겠죠. 1.96 반대쪽에 마이너스 1.96까지의 요 면적의 넓이가 지금 얼마라고? 0.95가 된다고. 그러니까 0.95가 된다는 말은 사실 95%를 의미하는 거잖아. 그지? 이거를 지금 요 식을 그대로 따가지고 밑에다 다시 쓰면은 P에 마이너스 1.96에 Z 자리에다가 이 Z 자리에다가 뭘 넣냐면은 얘를 집어넣는 거야. 얘를 이렇게 쏙 집어넣는 거야. Z X바 마이너스 M에 루트 M분의 시그마 이렇게 나타내면 얘가 바로 뭐가 된다? 0.95다 라는 말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식을 요 안에 들어있는 요 식을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이제 여기 모든 항에다가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각각 곱해. 그럼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마이너스 m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x바로 빼. x바를 빼. 양쪽에. 마이너스 x바 마이너스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마이너스 m 마이너스 x바 플러스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겠죠. 자, 지금 그냥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부등식의 성질로. 그리고 나서 여기를 마이너스로 곱해주면 마이너스 곱하면 부등호 방향 어떻게 돼? 바뀌죠. 그래서 이제 x바 마이너스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 m x바 플러스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라는 범위로 완성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해주는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하는 순간 요 m 값이 바로 모집단의 평균이야. 이 모집단의 평균이 x바라는 표본 평균에서 여기 1.96의 모시기를 뺀 거와 x바에서 1.96에서 모시기를 더한 거, 곱한 거, 이제 더한 거 사이에 들어갈 확률이 95%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5%에 대한 신뢰도에 나타내는 신뢰 구간이 형성이 되는 거지. 그것은 이제 표준화 작업에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도달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이제 외워야 돼. 95%에 해당하는 신뢰 구간이 뭐냐? 모 집단의 평균이 95% 신뢰도에 들어갈 구간은 요렇게 계산을 한다. 자, 그럼 99% 만들어 볼까? 99%에 해당되는 신뢰 구간을 만들 거야. 근데 이번엔 99%란 건 여기가 2.58로 바뀌는 거지. 그럼 똑같은 이 계산 구조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돼? P에 X바 마이너스 숫자가 바뀌죠? 뭘로?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m X바 플러스 2.58의 루트 n분의 시그마가 0.99가 된다. 그러니까 봐봐, 여기 이제 신뢰도가 늘어났잖아. 신뢰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신뢰 구간의 범위가 어떻게 됐어? 더 늘어났잖아. 그죠? 여기 1.96에서 2.58로 더 범위가 늘어난 거야. 그러니까 신뢰도가 확실히 당연히 늘어나는 거지. 그래서 그 원리에 대한 설명을 좀 한 거고. 그래서 95%에 대한 신뢰 구간은 우리가 이렇게 닫힌 구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더하기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99%일 때는 x바 마이너스 2.58의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더하기 2.58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 숫자인 1.96하고 2.58은 외우는 게 아니고 문제에서 주어줄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꼭 얘가 1.96, 2.58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문제마다 조금 다를 수 있어. 만약에 이제 여기 실내 여기가 그냥 계산 편의상 여기를 2 이렇게 쓸 수도 있다고. 마이너스 2. 그럼 여러분들 실내 구간 만들 때 여기다 이제 뭐 써야 돼? 2를 써야 되는 거야. 2를. 알겠죠? 95%가 하면. 자, 실내 구간의 길이는 이제 큰 거에 작은 걸 빼는 거야. 여기서 여기 빼봐. 그럼 x 바가 날라가지. 2 곱하기 1.96에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는 2 곱하기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런 식으로 실내 구간의 길이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 봐봐. 공장에서 생산하는 전구의 수명은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전구 중 100개. 이 100개가 뭐야? 100개가 문자가 상당히 많아 지금, 그지? 근데 이 100이 뭘 말하는 거야? 어? 아니 문자가 많잖아. 막 n도 있고 시그마도 있고 x바도 있고 많잖아. 그 중에 이 100이 뭐냐고. 표본의 크기니까 n이라고. n 값이 얼마다? 100인 거야. 100개를 추출해서 수명을 조사한 결과의 평균이 1000시간. 추출한 표본의 평균이 1000시간. 바로 x바가 뭐야? 1000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표준 편차. 자, 문제에서 주어지는 표준 편차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아니라 모집단의 표준 편차로 계산하시면 돼요. 이게 지금 이 표준 편차가 여기 있는 이 조사한 이미 추출한 것의 표준 편차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모집단의 시그마가 50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그렇게 봐. 알겠죠? 그랬을 때 95%의 신뢰 구간이래. 아까 95%의 신뢰 구간 어떻게 만들었죠? x바가 지금 얼마야? 1000 빼기 95% 여기 0.9 나와있지? 그럼 뭐가 돼? 1.96 곱하기 루트 n 10분의 시그마 에서 1000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95% 신뢰 구간이 되는 거예요. 990.2에서 1009.8입니다. 99% 만들어 볼까요? 1000 마이너스 얼마? 2.58 10분의 50 1000 플러스 2.58에 10분의 50 987.1에서 1012.9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거지. 요런 거예요. 오케이? 자, 베이직센 140 141 한번 풀어볼게요. 자, 개념서로 오셔가지고 유형 문제 2개를 더 풀어볼게요. 자, 어떤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무게는 표준 편차가 5g인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제품의 무게의 평균을 신뢰도 95%로 추정할 때 신뢰 구간의 길이가 0.4 이하가 되게 하려면, 자, 우리가 지금 신뢰 구간을 막 구했지? 근데 여기서 이제 신뢰 구간의 길이를 물어보게 되면 사실상 x바라고 하는 표본 평균이 어차피 소거되잖아. 그러니까 이 값이 없어도 상관이 없는 거야. 95%에 해당되는 신뢰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는 거니? 신뢰 구간의 길이란 원래 이제 x바 마이너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에서
x바 플러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실내 구간이고 길이라는 거는 여기서 여기를 뺀 값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지금 시그마가 얼마라고? 5. 얘가 0.4 이하가 되게 하려면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5, 2, 10, 19.6의 루트 n분의 1이 이제 0.4가 돼서요. 4분의 196이 되겠죠? 루트 n. 4분의 196이면은 49. n은 49의 제곱이에요. 50 마이너스 1제곱이죠. 2500 마이너스 100 더하기 1. 이걸로 계산하면 좀 편하겠다. 그지? 곱셈 공식으로. 그럼 2401이죠? 최소는 몇 개? 2401. 그러니까 2401개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푸는 실내 구간의 길이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실내 구간의 길이를 물어보면 뭐가 필요 없다고? 표본 평균 값이 없어도 된다. 알겠죠? 그리고 3번. 자, 표준 편차가 0.4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의 평균을 신뢰도 95%로 추정할 때 모평균 m과 표본 평균 x바의 차가 0.01 이하가 되도록 하는. 자, 그러니까 x바에서 m을 뺀 거야. 근데 사실 이거는 차니까 절대값으로 표기를 할 수가 있어요. 차가 몇 이하가 되도록 0.01 이하가 되도록 하는 확률. 그러니까 이 확률의 값 자체가 95%로 추정되는 확률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요 확률의 95%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게 무슨 말이야? 얘가 요 안에 들어갈 확률이 신뢰도 95%로 추정을 했을 때를 의미하는 거라. 그럼 봐봐. 이거를 하나 적어놓고 95%로 추정할 때의 확률을 이제 적어볼게요. 우리 그 신뢰 구간 딱 만들었을 때 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이거랑 x바 95% 추정했던 게 어떻게 됐지? 1. 마이너스 1.96에서 z가 1.96이 이게 95%의 추정 값이었잖아. 맞죠? 그러면 여기 보이는 요 z 있죠? z. 요 표현이 사실은 절대값 z가 1.96의 안에 들어간다. 이거 표현 같은 거잖아. 근데 z가 뭐야? z가 x바 마이너스 m을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눈 거의 절대값이 1.96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요 안에 확률의 값에서 여기 나오는 확률의 값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봐봐. 모양을 지금 얼추 맞춰가고 있어. 여기서 이제 절대값, 얘는 어차피 양수잖아. 그럼 이제 P의 절대값 X바 마이너스 M이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들어가요. 자, 95%로 추정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범위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차이를 물어보는 요거를 이제 만들어서 비교를 하는 거지. 결국엔 얘랑 얘를 비교하는 건데, 결국에는 95% 안에 해당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 범위가 무조건 이게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거든? 이게 딱 기본 설정된 값이고, 그 값이 이 범위에도 무조건 속하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얘는 이게 기본으로 설정된 값이야. 그리고 얘가 무조건 95%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끝에 있는 얘 있죠? 얘랑 얘를 이제 비교했을 때, 얘가 얘보다 어디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사실 요 빨간 색깔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이렇게 돼 있는 거. 그지? 요렇게 되어 있는 상황 설정 속에서 얘가 무조건 만족을 하려면, 이 0.01이라는 값이 여기에 있는 끝에 있는 얘보다 어디 있어야 된다는 거야.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0.01이 더 크거나 같다. 그러면은 시그마가 지금 얼마죠? 0.4. 여기 0.4로 바꾸고 여기 넘어가면은 196 곱하기 0.4보다 루트 n이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제곱을 해서 정리하면은 n이 6146.56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n의 최소값은 6147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95%든 99%든을 만들어 놓을 거야. 그럼 만들어 놔. 얘를 딱 세팅해 놓고 이 세팅한 모양하고 처음에 주어진 제시되어 있는 요거의 범위가 무조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 0.01이 얘보다 어때야 되냐를 비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95%에 해당되는 요 범위 안에서 발생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참이야. 이게 참인 상황이야. 얘가 무조건 참일 때 얘도 참이 되게 하려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이 부등식이 성립할 때 얘가 성립하게 하려면 그럼 0.01이 이제 얘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죠. 이게 지금 납득이 돼야 돼요. 알겠죠? 95%가 참이면 이것도 참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넘어가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페이지 142페이지 써보시고 자, 여기서 유형 문제 하나만 볼게요. 뭐냐면은 14번 자, 정규분포에 따르는 모집단의 크기가 49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추정한 무평균 M에 대하여 신뢰도가 알파 %라고 안 알려줬어요. 그죠? 95%나 99% 이렇게 알려줘야 여기다 숫자 적을 거 아니야. 근데 알파라고 지금 얘기를 안 해준 거야. 근데 신뢰 구간의 길이가 뭐가 됐어? 5.04. 그럼 신뢰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구한다? 2 곱하기 그러니까 여기에 쓰여질 숫자가 여기 알파 %에 맞춰서 가야 되거든? 근데 그게 지금 정해진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다른 문자로 K로 잡아. 그러니까 여기가 95%였을 때는 1.96, 99였을 때는 2.58을 적었는데 이게 알파 %라고 하니까 모르니까 K로 가. 그리고 루트 n분의 루트 49분의 시그마 9 이렇게 되겠죠. 얘가 얼마다? 5.04. 그러면 이게 이제 7분의 9잖아. 그러면은 K는 2 곱하기 9분의 5.04 곱하기 7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9로 나눠봐. 9로 나누면은 0.56. 그 다음에 여기 2로 나누면은 0.28 곱하기 7 하면 얼마가 돼? 7, 8에 56, 7이 14, 1점 뭐야? 0.28에 7, 8에 56, 7이 14, 1.96이네. 그러니까 K가 1.96이라는 걸 이제 확인한 거지. 그럼 여기서 잘 봐야 돼. 1.96이라고 하는 것은 1.96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도로 나타냈을 때 Z 입장에서 1.96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가 1.96이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 반대쪽에는 여기도 마이너스 1.96을 봐서 여기에 영역의 넓이를 봐야 되는 거지? 이게 얼마가 돼? 95. 0.95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몇 프로?
95%가 된다. 그래서 알파 값은 얼마? 95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계산한 결과가 1.96이 아니라 1.65가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만약에. 그러면은 뭐야? 몇 프로야 얘는? 예, 90%. 그렇지 90% 이렇게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알겠죠? 요 유형까지 이제 하면은 모든 이제 통계적 추정에 관련된 문제는 다 풀었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만 더 22번 실내 구간의 길이를 또 마찬가지로 물어보는 건데 알파 퍼센트 안 나와 있죠? 자, 근데 실내 구간의 길이는 2 곱하기 알파의 값 K 그리고 루트 n분의 시그마로 실내 구간의 길이를 정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실내 그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길이는 어떻게 돼? 작아지는 거지. 그럼 이제 뭐가 커져야 길이가 커지는 거라고 볼 수 있어? 실내도. 얘가 커지면 얘도 커지는 거잖아. 실내도가 커질 때랑 또 표준 편차가 커질 때가 커지는 거다. 그래서 가장 길이가 긴 거를 찾으려면은 일단 표본의 값이 제일 어때야 돼? 작으면서 신뢰도가 가장 높은 걸 찾으면 되겠네. 그지? 몇 번? 2번이 적합하겠죠. n이 제일 작고 알파가 제일 크다는 건 k가 크다는 것. 그래서 이때가 실내 구간이 길다. 그래서 각각의 실내 구간의 길이에 영향을 주는 게 표본의 크기, 표준 편차, 그리고 K값, 실내도의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베이직센을 다 완료하시면 됩니다. 예, 이제 파란색까지요.